전설적인 테마주가 하나 있어서 주가가 36배 올랐어요. 테마주로 분류되자마자 그냥 수직 상승.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어도 뭔가 호재성이 있으면 막 주가는 오르거든요. 예, 배터리 그만하시고 배터리로 알겠습니다. 오세요. 경제 클래스 시작을 하겠습니다. 경제 정봉이 박정호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이발을 아주 깔끔하게 하고 오셨군요. 요즘 포털 사이트에 유력 정치인 이름을 넣으면 바로 관련 테마주들이 그쵸. 같이 연관검색을 연관검색. 뜹니다. 네. 특히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개인들의 투자 열풍이 많이 불었는데 주가가 좀 시들시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그냥 우량주 말고 이런 테마주로 갈아타서 내가 큰 돈 벌 수 있지 않을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한탕. 같습니다. 예. 요즘 여기 두 분 중에서도 그런 분 계시지 아뭐 않으세요? 저는 한탕을 노리지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주제는 정치인 테마주의 실체를 한번 밝혀보자. 저는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테마주라고 하면 뭔가 연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정치인 테마주 뭔가 그냥 실체가 없어 보이거든요. 정치인하고 도대체 어떻게 엮인 겁니까? 하나씩 보시면 금방 답을 찾으십니다. 네, 좋습니다. 자, 먼저 대선 주자 테마주부터 볼까요? 네. 대표적으로 요 근래 윤석열 전 총장의 테마주들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네. N뭐뭐뭐 회사인데 네. 수학 교재를 주로 개발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상한가를 또 계속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 연고인가 네. 알아봤더니 같은 파평윤 씨다. 아니, 대한민국에 파평 뉴스가 엄청 많을 텐데. 그거 참 희한하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다 이낙연 테마주는 뭐 어떻게 엮여 있습니까? 이게 그나마 그래도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나? 뭐냐면 무슨 토건인데요. 네. 친동생분이 여기 마침 사장이셨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직 사장이십니다. 아직 현직 사장이세요? 현직이죠. 아, 요건 좀 관련성은 네. 있네. 이게 그나마 네. 저도 뭐 끄덕인다면 끄덕일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거보단 낫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님의 테마주도 있습니다. 네. 뭐뭐뭐 전공인데 네. 이거는 예전에 이재명 지사님이 노동자 시절에 네. 그때 근무했던 그 시계 만드는 회사 인연이 이 있다. 테마주예요. 그럼 이게 몇 년 전입니까? 이런 수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테마주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귀에 쏙쏙 박히고 막 흔들리게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테마주는 반응이 너무 빨라요. 와, 진짜 주가가 움직이는군요. 예. 이겁니다. 방금 윤석열 윤석열 테마주? 전 총장님의 테마주. 네. 여기 이거 그 오타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주가가 오른 겁니다. 단기간에. 저 얼마 한 3,000원대에서 8,000원. 보시면 2020년 초반부터 지금까지 변화가 거의 없었잖아요. 네. 테마주로 분류되자마자 그냥 수직 상승. 더 황당한 건요. 그래서 금융당국에서 이 회사에게 야, 니네 소명해라. 이거 뭐냐? 주가 이상 조작 아니냐? 뭔 일이냐? 했더니, 그래서 이 회사에서 소명을 했어요. 뭐라고요?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파평윤 씨일 뿐이다. 그랬는데도 또 올라가기 시작. 와. 이거 발표를 했는데도 강한 부정이 강한 부정된 거 아니에요? 본인들도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서울시장 테마주도 한번 봐야죠. 또 있어요? 갑니까? 박연선 후보님의 전 직장 자회사입니다. 네. IM 본부. 예. 그 회사가 또 테마주인 거예요. 그 뭔 관계야? 전에 그게. 다녔다고. 이것도 웃깁니다. 안철수 후보죠, 예비후보에. 이제. 이분도 무슨 전자가 있는데 이 전자는 또 안철수에 안 내비뜬 것도 아니고 이 회사는 왜 떴지 봤더니 이 회사의 임원이 전 안랩의 임원이었대요. 아, 지금 거기 회사에 다니지도 않아요? 다니지도 않아. 이 전자를 이직한 거죠. 안랩엔 전 이사고. 네. 그다음에 오세훈 테마주는 이건 뭐 맨날 자주 언급되는 거죠. 이 산업의 부회장이 대학 동문이래. 이런 겁니다. 아, 이 보면 이제 엮이는 게 굉장히 그 코미디 수준으로 엮인다고 느껴지는데 엮이면 일단 올라가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거 굉장히 탐 안 내기가 어렵단 기가 말이죠. 팔팔팔 거리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동안 손실 본 거 복구해야 되니까. 근데 사실 이거를 누군가가 엮는 건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이게 뭐 어떤 증권회사에서 엮는 건지 아니면 국회에서 엮는 건지 그 누가 엮는 겁니까 이거? 원래 테마주라는 건요, 어떻게 보면 금융회사에서 금융 소비자들이 이 수백 가지의 종목 중에서 내가 뭘 사야 되는지 너무 고민되잖아요. 그렇죠. 이 선택의 고통을 조금 줄여주기 위해서 설명을 좀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회사들은 예를 들어 신재생에너지 테마주고요. 이런 회사는 자율주행 자동차 테마주입니다. 이렇게 설명의 간편함을 위해서 만든 용어였습니다. 뭐 산업별 그 구분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인가 출처 근거도 없이 학연, 지연, 혈연 등을 엮어가면서 어떤 정치인과 누가 어떻대더라, 어떤 회사가 어떻대더라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풍문으로만 막 만들어져서 이게 누가 만든 건지 알 수도 없고 그런데 자꾸 이게 인구에 회자되니까 네. 언론에서는 또 보도는 해야 되잖아요. 네네. 이렇게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확대 재생산이 되는 건데 이제 참 신기한 게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주식 투자 돈이 들어가는 건데 풍문만으로도 이렇게 돈이 몰려서 오르는 게 전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게다가 선거철만 되면 기가 막히게도 이제 사람들이 테마주를 찾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런 겁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지난 17대 대선에서 전설적인 테마주가 하나 있었어요. 예. 우리 다 아실 수 있는 것 같은데 17대면은 이명박 후보 때입니까? 맞습니다. 네. 그때 바로 MB 테마주로 뭐뭐 공영이라는 건설회사의 테마주인데요. 저도 이거는 그때 저도 한참 장을 많이 보고 있었을 때인데 정말 놀랄 정도입니다. 주식 그래프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뭐가 수직으로 올랐죠? 아까보다도 더 수직 상승이에요. 예, 2007년도에 이 무슨 공영이라는 회사는 무려 주가가 36배 올랐어요. 36배요? 우와. 아니 근데 MB 때문에 이게 4대강 사업이 있었으니까 이거 건설회사니까 좀 그런 거랑 연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회사의 규모는요, 그렇게 큰 건설을 수주할 수 있는 그 자격, 면허도 없어요. 그래요? 그리고 이게 오르기 시작한 게 사실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이 예. 그 유력한 후보였잖아요. 당선이 워낙 지지율이 높아서 그러니까 당선되기 전부터 막 꿈틀꿈틀 된 거예요. 주가가. 그러다가 당선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뚝 떨어졌네. 주가는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테마주가 진짜 그분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근데 이 무슨 공영 이 회사에 높으신 분이 대인관계가 좋은지 2017년도에 또 다른 분하고 테마에 또 엮였어요. 또 다른 정치인하고? 다른 거 그래요? 또 올라갔어요. 그래서 올랐구나. 그래서 2017년도에도 245% 정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굉장히 로타리 클럽을 자주 나가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보면 사실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와, 저거 샀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1,000만 원 넣었으면 36배면 아우 아주 뭐 행복해지는데. 근데 그걸 저기 제일 올라갔을 때 뺄 수 있는 자신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자신 있어요. 진짜? 네. 아니 근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게 너무 변동이 심해서 이거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 도박 같아서 감히 들어가기조차 겁이 나는데 왜 선거철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더 관심을 갖고 막 거기다 열광하고 그러는 겁니까? 원래 주식 투자는 수수께끼와 똑같은 겁니다. 그 뭔가 실제 가치가 높은 회사인데 아직 못 발견한 그 회사를 발굴해서 미리 내가 사놓고 주가가 적정까지 올라가면 그때 수확을 하는 것인데 네. 사실 근데 주가라는 건 사람들이 실체가 없어도 뭔가 호재성이 있으면 막 주가는 오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몇 사람들이 어떤 인구의 회자로 어떤 회사랑 어떤 정치인이 관계가 있대라고 하면 그것들을 믿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단기간에 이렇게 몇백 %까지 급등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물론 투자의 책임은 개인이죠. 네네. 개인이 자신의 금쪽 같은 돈을 그걸 믿고 넣는다.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지금 이런 결과들을 보시듯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이걸 가능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정경유착이 만연했던 시절에는 사실 그게 말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사돈집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던 많은 공기업을 불화해가지고 그 회사에 아주 알토란 같은 회사로 이제 키울 수 있게 해준다든가 뭐 이런 일도 많고요. 또 그 전에는 대통령의 은사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또 그 회사가 승승장구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었고 뭐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네. 자, 그런데 지금은 정말 그런 일이 터지면 모두 다 쇠고랑을 차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무슨 사례가 있으세요? 아니 뭐 댓글은 뭐 다쓴가 뭔가 이런 게 올라오는데 뭐 무슨 회사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네요. 한두 개는 있을 수 있겠네요. 하지만 지금 정치 테마주 이게 우리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 뭐 글로벌 투자 트렌드에도 이런 약간 좀 황당한 경우가 있습니까?
사실 황당한 경우가 좀 있었는데요. 예. 먼저 미국 대선 테마주가 우리나라 주가에 영향을 미친 적이 있어요. 미국계요? 예, 바이든 지금 대통령께서 예.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자마자 예. 우리나라의 맛살로 유명한 회사의 주가가 30% 가까이 급등한 적이 있어요. 왜요 또? 그래서 네. 관련 또 금융 당국에서 야 니네 뭐냐 또 네. 소명해라라고 해서 알아봤더니 네. 바이든 대통령과 그 맛살 회사의 또 오너가 예. 같은 대학 동문인 건데요. 네. 그런데 그 학번 차이가 37년 차이예요. 저랑 바이든의 관계네요, 그냥. 그런 관계예요. 네. 바로 그 관계입니다. 네.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테마를 또 우리나라 주식에 또 영향을 미친 적이 진짜 있죠. 코미디다. 아니 하다못해 바이든이 게맛살을 좋아한다든지 근데 뭐 그런 최소한의 근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바이든 개말살 좋아해. 기사 뜨면 바로 올라갑니다. 야, 30몇 년 차이 나는 동문. 그 무슨 의미가 있어? 자, 그런데 와. 외국에는 이게 정치인 테마주가 아니라요. 이런 건 있습니다. 정책 테마주. 예를 들어서 바이든과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예. 되고 나서 두 사람이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전혀 다른 판단을 했었어요. 아. 트럼프는 셰일 혁명을 바탕으로 해서 셰일가스를 더 육성해야 예. 된다. 반대로 바이든은 아니다.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키워야 된다.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나서 그것은 당연히 그 사람의 객관적인 정책에 근거한 테마주니까 아. 이런 건 투자하셔도 그건 일리가 돼요. 있네. 조금 예. 정부의 돈이 더 들어갈 테고 그렇죠. 산업이 커질 테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바이든이 당선되고 나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주가는 급등하고 셰일과 관련된 주가는 떨어졌었죠. 그리고 이것은 방금 오한 원석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관련성이 있는 게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그 사업에 보조금을 준다든가 육성을 하면 원래 수익성이 없었던 회사들도 수익성을 이제 갖출 수가 있기 때문에 회사가 승승장구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는 정치인 테마주가 아니라 정책 테마주다. 다른 거예요. 아, 그거는 사실 예. 실제 기업 가치로 반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친환경이면은 저는 이제 1차 전지에 투자를 했는데 2차 전지로 갈아탄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배터리 거죠. 그만하시고 배터리로 오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으로 사실 우리가 이 시간을 준비한 것은 굉장히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새 이제 주가가 흐름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거 한탕을 노리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뭐 어떻게 한 말씀 좀 전해주시죠. 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식시장에는요, 정치인 테마주가 아니더라도 기회가 너무나도 널렸습니다. 아, 그래요? 정치인 테마주가 아니더라도 좋은 회사를 발굴하면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네. 이렇게 근거도 없고 풍문에서 급등락하는 위험한 거에 굳이 신경 쓰지 말자.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투기를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공부를 해서 제대로 된 투자를 하자. 네. 들으셨죠? 참 말은 좋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경제정봉이 박정호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tay